드디어 야구부장 시즌 예상 쿠궁, 이게 보면 이 무협지에 쿠궁, 그죠? 그 다음에 두둥, 이렇게 뜬금없이 번개 이렇게 딱 치고 두둥 이러고 흰 나무가 이렇게 착착. 왜 충격과 공포인가? 뜬금없거든. 지금까지 좀 반대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치만 이게 마냥 또 반대로만은 아니더라. 맞기도 하더라. 시즌 전망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채널에 제가 충격과 공포를 이미 예고를 했죠. 이번 주 할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시즌 전망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구독 취소해 버릴 거다. 광고주 우리 비교원 담당자 그분이 이제 두산 팬인데 내 꼽지 마라 그랬잖아. 두산 꼽으면 광고 뺀다. 야, 농담이죠.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약간 제가 이제 하지만 저는 지조를 지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중에 두 개 팀 단장님은 언급하지 마라. 부탁할게. 야구부장 언급하지 마. 국장 하나 부탁합시다. 언급하지 마. 올해 그냥 조용히 갑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가고 싶다. 제가 순위를 좀 높게 잡고 싶어요. 그랬지만 굳이 높게 잡으려 그러냐. 왜? 이유가 뭐야? 우리 안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야구부장이 현장 취재한 것, 캠프 취재한 것, 관계자 취재한 것, 그리고 돌아가는 이 외부의 뭔가 이 흐름, 기운 이것까지 종합했던 완벽한 시즌 전망의 총 결정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시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선서합니다. 자, 저는 1, 2, 3, 4 이렇게 1, 2, 3, 4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밖에 돼? 이 그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대놓고. 일단 기아가 불안한데 기아 이야기 기아가 왜 내부적으로 불안해하는지는 있어요. 자, 불안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 삼성 기아, 두산 삼성. 그리고 세 번째 KT LG 하나. 그리고 롯데 SSG NC 키움을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그 다음에 두산하고 삼성은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다. 그리고 KT LG 하나는 5강 싸움 한다. 이 세 팀 중에 두 팀은 간다. 5강이다 그냥. 이 세 팀 중에 두 팀이다.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머지 롯데, SSG, NC 키움은 더 분발해야 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저의 분석을 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요거 들어보시고 이 새끼가 이거 정말 개소리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좀 정신 차린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아는 일단 선발 뎁스가 좋아. 에? 황동화 선수가 5선발 못한다 그러잖아. 딴 데 가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 4선발 5선발 이리 와. 안경 벗고 입 다물어. 내가 바로 던질 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선발 뎁스 좋아. 외국인 괜찮네. 가공할 탓은 이거 엄청 가공을 한 거야. 그게 공장이야. 정확성 파괴력 다 이렇게. 그 백업 멤버 좋아. 기동력 좋아. 선수 뎁스 좋아. 분명히 강하다. 기아는 그렇다. 자, 그러면 삼성은 뭐냐? 선발진 구성. 최원태 선수 합류. 선발진 좋아. 삼성. 예? 삼성은 일단 선발진 좋아. 시즌 들어가면 후라도 선수 시범 경기 안 좋았지만 저는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새로 올라온 어린 야수들 뭐 벌써 자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안정적으로 시즌 초반부터 시즌 운영을 할 수도 나 있다 본단 말이지. 제일 중요한 이제 두산인데 전 사실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캠프에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두산이 작년에 외국인 투수가 둘이 없었어요. 근데도 4위를 했어. 응? 뭐지? 근데 누구는 허경민, 김재호 선수 그 두 선수가 빠진 건 사실 WAR이라든지 고민해보면 아주 누수가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전력 보강이 된 팀을 꼽으라 그러면 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보다도 두산을 조금 더 위로 해요. 두산 삼성 순이다. 오히려 나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외국인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뭐 3등이냐 4등이냐 싸움을 했는데 물론 4등 가서 가을 야구에서 그냥 광탈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 경쟁이 공정함까지 더해지면 팀은 강해집니다. 이승엽 감독이 좀 냉정하게 팀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 되는 콜 어빈 이 선수 확실히 뭐 너무 좋잖아요 또. 뭐 잭 로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3루에 강성호 선수가 자리 잡은 거 이거 좀 크다고 봅니다. 플러스 요인이 확실하고 또 김민석, 추재현 선수의 합류 이거 맞춤형으로 그냥 딱딱 들어맞아. 조수행 선수를
그냥 대주자 대수비 요원으로 그냥 폭넓게 활용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럼 또 좋아진 거지 뭐.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KT는 선발진 좋아요. 불펜진 그리고 로하스 강백호가 이끈 타선. 다만 이제 키스톤 그러니까 유격수 이루 조금 고민. 조금 타 팀에 비해서 상위권 팀의 키스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아. 팀에 이게 힘이 있어요. KT가. 나 그래서 KT를 좀 높게 봤습니다. 높게 봤어요. LG는 불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연경엽 감독은 나 안 불안해. 근데 옆에서 좀 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LG 팬들께서는 니 그 입 다 물어 이씨. 그냥 다 물어. 그러니까 함덕주, 유영찬 선수가 오는 7월까지는 뭔가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장인 선수 이제 뭐 시범 경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던질 건데 지금 뭐 거의 시범 경기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되면 장인수 선수의 구위가 베스트일지도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펜이 조금 어려운 거는 있어요. 어려운 건 있습니다. 하나 한번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강해진 전력이다. 수도권 2명의 단장도 하나는 무조건 가을 야구 갈 거라고 본다. 일단 뭐 폰세 선수 좋잖아요. 이미 좀 좋다 그랬습니다. 엄상배 선수 합류 커요. 역시 이제 외야 경쟁력. 그죠? 좀. 그래서 계속 하나 팬들께서도 아니 외야수 좀 트레이드 좀 안 해오나? 이야기 좀 없습니까? 들은 거 없어? 진짜 시즌 시작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좀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 좀 하려 그래.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팀 케미가 또 망가지니까. 외야의 어떤 그런 부분 좀 있고 확실히 이제 타선이 좀 어떻게 터져주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시즌 초반에도 역시 이제 수비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느냐 조금 좀 봅니다. 그게 조금 있어요. 맡은 뭐 수도권 단장 2명 그리고 또 지방팀 단장 1명 또 하나는 무조건 가을 야구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이범호 감독 하나는 뭐 가을 야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강력한 가을 야구 후보다 예상을 좀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가을 야구 컨텐츠다. KT, LG 하나가 때는 개인적으로 국내 선발인 박세웅, 김진우, 나균환이 저는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니다. 이 선수들이 타 팀을 압도할 만큼의 정도의 국내 선발은 아니라고 봐요. 좋은 투수들이에요. 근데 타 팀 대비 우위를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새로 온 외국인 투수 데이빈슨 선수 좀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경쟁력 있어요. 근데 역시 국내 선발이 좀 헐거워요. 여기에 불펜진도 타 팀에 비해서 약하지. 확실한 뭐 땅땅땅 이런 아니지. 그건 아니니까 타선이 자랑이거든요. 윤고, 나황손 여기에 이제 레이에스, 전준우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오히려 방망이의 팀인데 그러니까 타선의 응집력이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 이제 펜스도 좀 내렸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데 좀 마운드가 반지하고 데이비슨이 아주 힘들겠어. 한번 더 잘해줘야 돼. 롯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롯데 팬들 뭐 오늘 뭐 롯데 얘기 없으니까 야 집에 갈 거야 안 볼 거야 그러시는데 자 잠깐 최준용 선수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최준용 선수 언제 오느냐 뭐 오면 진짜 도움 되거든. 왜 자꾸만 최준용 선수 롯데 팬들께서 기다리냐면 팬들께서 보실 때도 불펜이 좀 정철원 선수가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모습을 찾았어. 확실히 삶을 살면서 삶의 패턴을 확 바꿔라.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제가 본 책에 한번 거기에 보면 헤빗이란 그 책에도 그거 있습니다. 이사를 가라. 이사를 가면 다 바뀐다. 만나는 사람 바뀌어, 잠자리도 바뀌어, 행동 반경 바뀌어, 다 바뀌어. 선수는 이적이 되면 확 바뀌어요. 그게 있거든. 말로만 열심히 그냥 바꿔놓으면 알아서 바뀌어. 하여튼 그래서 정철원 선수도 좋아졌는데 그거 왜냐하면 불펜력이 약한 거 안단 말이지. 롯데 팬들께. 최준용 선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훈련하고 있습니다. 캐치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진을 중간중간 받으면서 지금 캐치볼을 좀 해요. 본인은 통증이 굉장히 좀 잡혔다. 이제 나 덜 아파요. 통증 잡혔다. 하여튼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최준용 선수는 팀에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 단장이 내한테 뭐 내가 의사입니까? 지금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뭐 언제 올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최준용 선수는 막 넉넉 잡아서 5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롯데 팬들께서도 더 빨리 오면 그만큼 좋은 거고 그래도 늦어도 5월에는 올 수 있겠구나. 롯데의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팀 선수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딱 알았다는 거지. 팀 장악이 끝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투수 부분이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시즌을 남에 있어서 투수의 뎁스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SSG는 전력의 짜임새는 내부적으로 뭐 좋죠. 근데 뭐 시즌 초반 화이트 선수의 이 부상 그나마 뭐 심하지 않아서 4월 중순쯤에 온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쫙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조금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이게 조금 변수죠. 전체적인 전력의 뎁스 또 공격력이라든지 불펜 가동력 등은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SSG 랜더스의 전력 분석팀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도 7위로 딱 꼽았는데 하여튼 저도 약간 좀 그렇게 그리고 NC는 키움하고 좀 하위권으로 분류됐는데 하여튼 뭐 당연히 뭐 다크호스는 어느 팀이나 가능합니다. 우리 리그는 작년에 1등 팀이 6할 정도 꼴찌인 키움도 승률 4할입니다. 10번 붙으면 1위 팀하고 꼴찌 팀이 10번 붙으면 6번, 4번 주고받거니 이 정도니까 큰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더 나아가는 것은 예상이 아니라 예언의 영역이다. 근데 팀 구성상으로 국내 선발이 약한 부분 이게 제일 크죠. NC는 일단. 그리고 한 시즌 내내 좀 치고 올라올 전력이 다소 부족하고 야수는 뭐 중상위권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일단 불펜 고민도 있고 선발도 마찬가지니까 마운드가 약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또 키움은 역시 뭐 도깨비 팀이죠. 바람 타면 무섭고 근데 문제는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한번 흔들리면 이걸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선발의 경험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외국인 타자 둘은 잘 하겠죠. 잘 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국내 선발 보면 뭐 하영민, 김유나, 정현우, 전준표. 근데 국내 선발 성장 가능성은 커요. 근데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게 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뭐 선수 뎁스 차이도 조금 있고 리빌딩 중인 팀이니까 시즌이 길잖아요. 장기 레이스에는 이런 변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하여튼 뭐 만약에 천지개벽한다 그러면 키움이죠. 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아 1강, 두산, 삼성, KT, LG, 하나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롯데, SSG, NC, 키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최소 6,400을 쏜다는데 진짜 쏘는 건가 안 쏘는 건가? 최고로 쏜다 그러면 네 얼마 쏠 수 있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야구 팬들께서 이 야구 앱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라이브 앱 한번 들어보셨어요? 좀 괜찮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채널이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대량으로 돈을 쏠 겁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예요. 무료. 다 무료입니다.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도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 라이브 앱이 실시간 스코어도 볼 수 있고 라인업도 봅니다. 또 전력 분석도 나와요. 뉴스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콘텐츠를 좀 완전 좀 무료로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이 라이브 스코어 앱에서 이제 3월 20일 야구 이제 개막되잖아요. 우리가 정규 시즌 개막하고 함께 승리 투수 18.44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가 뭐냐면 18.44 이벤트가 뭐냐면 매 경기마다 선발 예고를 하잖아요. 이 중에 하여튼 매 경기 날마다 승리할 것 같은 투수 한 명을 딱 택하는 거예요. 18번 연속 맞히면 4,400만 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18콤보 18번 다 맞췄어. 4,400만 원을 10분한테 드리겠습니다. 4억 4천만 원. 요것은 저희가 이제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건 다 구비가 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왜냐? 그러면 나는 이제 18콤보 했어. 그러면 땡인가? 한 번 더 해도 된다는 거지. 만약에 맞출 수만 있으면 2번도 드릴 수 있어요. 재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8콤보 맞추지 못해도 시즌 다승왕 타이틀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매달 1등한테 월간 다승왕으로 로봇 청소기도 드리고 시즌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시즌 다승왕 한 분 있죠. 18콤보 누가 못했어. 내가 17밖에 못했어. 1등이야. 이분한테는 1,844만 원을 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로야구 라이브 앱에 매일매일 이게 내가 꼭 반대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나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그 담당 기자들한테도 좀 뭐 도움을 받고 뭐 현장 기자한테도 도움 받고 또 현장의 야구인들한테 도움 받고 해서 야구부장 톡을 통해 가지고 승리 투수 제가 누구 한 2명 정도 누구 유력한데 이렇게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내가 꼽은 거에 정반대로 가신다는. 그러면 또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금 프로야구 라이브 앱 공지사항 한번 보시고요.
하단에 이제 고정 댓글도 있거든요. 요 뭐 무료 앱도 한번 일단 지금 다운 받으시고 이벤트도 한번 참여하십시오. 요거 잘 해가지고 시청자, 구독자님, 우리 채널의 가족분들이 다 가져가자고요. 저도 할 거고. 저는 참고로 물론 이제 제가 18연속 맞출 게 너무 명확시되죠. 4,400을 받는다. 그러면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4,400만 원을 전액을 내놓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무조건 제가 할 거예요. 할 자신이 있어. 하고도 남지. 자, 기아가 그래 진짜 1강인가?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발가락이나 튕겨라. 발가락 튕기면서 보아도 돼. 예. 기아 팬들은 뭐 걱정하지 마. 그냥 1강이야. 그 영상을 기아 사장님도 보셨다네요. 사장님도 봤어. 사장님까지 보고. 자, A 단장 이야기입니다. A 단장 이야기입니다. A 단장. 타팀의 단장 얘기입니다. 두산의 왕조 시절의 라인업하고 비슷하다고 본다. 오재일이 7번을 치고 했다. 두산이 그때 좀 잘할 때. 근데 지금 최영우가 6번, 7번 치는데 그냥 이런 타선이다. 뎁스가 달라. 황동아는 타팀 가면 4, 5선발. 대기하고 있는 선수 뎁스 한번 봐. 기아는 단연 앞으로 봐야 된다. 조상우도 합류한 건 플러스다. 근데 이제 약간 B 단장 얘기를 조금 들어보죠. 이분은 좀 생각이 달라. B 단장은 아니 기아라고 왜 불안 요소가 없겠어. 절대 1강이 왜 있어? KBO 리그 절대 1강 없어. 우리 엎치락 뒤치락 하는 리그라고. 기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다. 사실 기아는 자기네들이 1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보고 1중으로 다뤄달래요. 심재학 단장이. 근데 기아 내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삼성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작년에 다들 잘했는데, 매년 다 잘하나?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 기아 선수들 중에 일부가 커리어 하이를 찍었잖아. 근데 이것도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나 기아가 겨우내 훈련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잖아. 성적이 아주 좋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느슨함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이제 이 단장님의 개인적인 바람이겠지. 좀 그랬으면 하고 그런 거 좀 있었겠지. 야구가 생각대로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기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기아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아는 절대 1강이 아니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야기는. 나 심재학 단장이죠, 주로. 근데 시범 경기에서 그래도 큰 부상이 없어도 다행인데, 하여튼 지금은 기아를 1강이라기보다 우린 1중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팀을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아 얘기입니다. 왜? 타팀에서 트레이드 요청이 들어와도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겠다. 왜냐면 이제 팀 케미가 그러니까. 보강을 하려 또 트레이드를 시도를 해도 팀 케미가 흔들리니까 지금 당분간 안 한다는 거예요. 보강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뭐 아무래도 뭐 수비적인 부분들은 좀 보이겠죠. 수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시범 경기를 통해서 덜 나오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기아가 시즌 중에 올해 이제 시즌을 앞두고 했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아는 사실 조금 뭔가 시스템화를 만들려고 뭐 어느 구단이나 시스템화를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우리 리그는 약간 주먹구구 리그지.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저기 좋은 거 가져와서 박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빠르거든. 시스템화를 하고 싶어 해요.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기아도 시스템화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좀 약간 좀 특이하게 봤어요. 그 매치 단장이 하는 전 매치 단장이 하는 컨설팅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기아가 시스템 전반을 한번 컨설팅을 받았더만요. 뭐 장단점도 있고 그래도 뭐 우리 리그 안에서는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팜 시스템이라든지 선수 성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좀 받고 내부적으로 체킹을 좀 받았더만요. 안에서 모르죠. 밖에서. 예. 뭔가 변혁은 안보다는 밖에서 변혁이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두산에 주목하는 이들이 좀 점점 늘고 있는 게 맞아요. 타구단 단장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게요. 타구단의 단장이. 두산이 좋을 것 같다. 일단 외국인이 상수가 됐다. 완전 부족했던 외국인이 딱 올라왔어. 그리고 허경민이 빠진 자리도 잘 메울 것 같다. 자, 오명진 선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타구 날아가는 방향이 좋더라. 착착착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번져서 막 컨택 능력이 있고 잘 써먹을 것 같더라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이제 2루는 오명진 선수로 일단 뭐 거의 확정이죠. 컨택이 되고 그죠? 또 비시즌부터 뭐 감독이 뭐 주문했던 부분들도 플러스가 좀 된 부분이 있고
오명진 선수 맞다면 10원 경기니까 좀 뭐 빠른 공만 위주로 던지고 상대 투수들이 타자 맞춤형으로 공을 던지진 않아요. 자기가 좀 던지고 싶은 공도 던져보고 시험할 것도 시험해보고 그게 10원 경기. 요 상대 타자를 어떻게 요리하겠다 이렇게 차원으로 나가는 건 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명진 선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야는 김재환, 케이브, 정수빈 선수. 김재환 선수 지명이면 이제 김민석 선수가 들어가고 또 김재환 선수 좌익수면 뭐 양석환이나 양의지 선수 지명이 조금 돌아가는데 하여튼 김민석 선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좀 플러스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여튼 추재현 선수가 이제 펜스 부딪히고 좀 안 좋았잖아요. 담이 뒤에 왔다가 앞으로 조금 오면서 조금 안 좋았는데 돌아오면 또 김민석 선수가 일단 먼저 기회 받고 그 다음에 이 선수도 뭔가 팀에 큰 보탬이 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이승엽 감독이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강하게 이야기 안 했거든. 조금 유했어. 욕 듣는 거 싫어하고. 근데 요즘 뭐 허경민, 양의지, 뭐 양석환, 김재호 이 선수들 쭉 있을 때는 뭐 라인업이라고 뭐 짧거나 있나요? 누구한테 뭐 말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근데 지금 선수들은 무한 경쟁이니까 주전이라고 딱 말하기도 힘드니까 감독이 강하게 선수들한테 주장하고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필승조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김태견 또 그 앞에 또 이영하, 홍건희 또 그 앞에 이병헌 지금 최지강 선수는 2군에서 단계별 피칭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결막염이라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결막염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불펜에서 한 80% 90% 하다 나와가지고 4월 중순 정도. 최지강 선수는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올 것 같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불펜의 키, 두산의 내부 생각할 때 불펜의 키는 이영하. 예, 이영하 선수입니다. 뭐 국내 선발은 곽빈, 김유선, 최승용. 그죠? 곽빈, 최승용, 김유성 뭐 이런데 하여튼 뭐 김유선 선수 일단 선발로 낙점 받았어요. 낙점 받았는데 보여줘야 되죠. 제가 한 달 전에 김유성 많이 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는 게 팔스윙이 그냥 짧아지고 간결해졌다고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구속이라든지 완전 다른 선수처럼 좀 바뀌었는데 실전에서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지금 공 빨라졌더라고요. 구속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리고 두산 내부에서는 김민석 지금 이제 2루 나올 때 오명진 그리고 유격수인데 박준영 이 셋 중에서 한 명만 터져도 진짜 제대로다. 이 셋 중에 한 명만 터져도 진짜 좋겠다. 뭐 정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컨택 능력 있는 거는 봤잖아요. 신인이 이제 100안타 쉽지가 않아요. 고졸 신인이. 근데 이제 어깨 이야기가 나요. 어깨 약하다. 근데 좀 캐치볼 할 때는 옆에서 봐도 약간 좀 이상하게 많이 좀 꼬나 요런 모습으로 좀 나오는데 실제 송구를 실제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공이 좀 잘 날아가는. 그래서 구단에서 아예 이제 이 선수한테 좀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한 선수 이제 두산 팬들께서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김대한 선수 내복사근 부상인데 정확한 부상 정도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만 이제 그레이드 2더라고요. 이게 근육 손상은 그레이드가 1, 2, 3가 있습니다. 1은 염증, 2는 부분 파열, 3는 완전 파열인데 1.5cm가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내복사근이 사실상 6주 정도 좀 더 봐야 되고 왜 다쳤느냐 그러면 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구단에서 생각하는 다친 이유는 미국 가서 강정호 선수의 그 아카데미에서 타격 폼도 좀 바꾸고 했잖아요. 진짜 자기 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타격 폼을 바꾸면서 뭔가 안 쓰던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쓰면서 뭔가 조금 스윙 폼 변화가 와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구단 프런트 쪽 그다음에 현장 파트 쪽의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뭐 의학적으로는 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런 추측 정도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불운한 거지. 꼭 잘못된 스윙 이게 아니야. 안 쓰던 근육을 하다 보니까 불운한 거지. 불운한 거예요. 그냥 불운이라고 봐야 되고 두산이 지금 그냥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내부 경쟁 시키고 야 우리 이제 새롭게 한번 가보자 야 하고 했던 것은 뭔가 예전에 두산의 그 화수분 그걸 한번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두산에 그래서 제가 화수분이 이제 만들어졌느냐 아직은 시간 좀 더 걸립니다. 더 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2군에 참 선수가 없단 말도 좀 많이 들렸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오재원 씨 나쁜 일 때문에 오재원 씨 그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 일부 이제 그 연루가 돼가지고 저 경기를 못 뛰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마이너스였죠. 그렇고 하여튼 올해 두산은 뭔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제가 꼽는 가장 큰 좀 기치의 팀은 좀 두산이에요. 사실 두산입니다.